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예민수의 인생 토크 예민수입니다.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이야기 해주실 거라고 그러는데요. 주제가 뭐죠? 음식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음식에 대해서 음식 얘기 다들 좋아하는데요. 어떤 스토리가 펼쳐질지 기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음식이 된 이유는 뭘까요? 글쎄 요즘 뭐 음식이 넘쳐나고 있고 그리고 뭐 눈만 뜨면 이제 먹방이 펼쳐지는 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거리고 있지만 국제 간 교류가 이제 활발해지면서 각국의 음식이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음식의 뭐 다양성이라든지 또 그 음식으로 인해서 또 음식의 탄생 배경 문화 역사까지 이제 이해하는 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 음식의 본질이 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식의 이제 평가 기준이 뭔가를 조금 안다면 이전에 우리가 알고 평상시에 먹었던 음식에 또 다른 의미와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탐식가의 길을 한번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보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음식 얘기를 좀 한번 정해봤습니다. 먹는 게 큰 즐거움이잖아요. 먹는 게 즐거움이기도 하고 네.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살려고 먹는지 먹으려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음식, 우리가 이제 의식주, 네. 의식주 할 때 식이 두 번째 들어가네요. 네. 의식주가 우선순위는 아니겠죠? 글쎄 뭐 우선순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네. 그 우리하고 이제 일본은 이제 의식주, 네. 그 옷과 그 음식과 지배 잠자리. 순서로 나가고 있는데 중국은 식의주라고 표현을 하죠. 먹는 게 앞에 나오고 그 크다는 이제 의미 부여보다는 어쨌든 뭐 의식주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규정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먹어야 산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의식주 세 가지 중에서 음식이 가장 으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식을 지금은 우리가 사실 덜 먹으려고 고민인데, 그렇죠. 옛날에는 못 먹어서 걱정이었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는 게 삶에 차지하는 부분이 꽤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크죠. 예. 음식이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생가사를 가를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옛말에 이제 왕에게 하늘은 백성이지만 네. 백성에게 하늘은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은 하늘이다. 그래서 식위천이라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식위천이라는 이제 중화음식점 오코를 쓰고 있는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일단 식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그 뭐 우리 심리학자 그 마슬로우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인간의 그 욕구 5단계가 있는데 그 가장 첫 단계, 1단계가 이제 생리적인 욕구. 그 생리적인 욕구에는 이제 뭐 식욕, 성욕, 뭐 수면욕,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네. 그 가장 첫 번째 기초적인. 욕구고. 그리고 이제 그 욕구가 이제 해소가 되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뭐 생명과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간의 의지를 좀 지배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5단계 가면 이제 자아 실현 욕구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 결국 가장 그 본능적인 게 이제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생리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음식도 결국 이제 식욕과 연관돼서 인간의 본성을 대표하는 그 욕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음식과 관련된 영화도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 남녀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1990년대 중반에 나왔던 그 유명한 이제 이안 감독이 이제 제작한 외국 영화예요? 중국 영화죠. 중국 영화. 네. 그 음식 남녀가 이제 처음에 그 국내에 그 상영됐을 때만 해도 이제 음식 남녀 저게 그 무슨 내용일까? 그 남녀 간에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는 얘기냐,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얘기냐, 그 제목과 이제 내용하고의 그 좀 상치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 제목 아니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영화 뭐 줄거리야 이제 그
그 혼자 살게 된 요리사 아버지와 이제 세 딸 간의 이제 가족과 사랑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지만 그 음식 남녀라는 그 뜻이 처음에 그 스토리하고는 부합되지 않아서 뭐 감론을박이 있었던 그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화가 좀 달라서 그렇겠죠. 문화가 다를 뭐. 수도 있고 네. 그 음식 남녀가 근데 또 이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또 심오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 공자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얘기인데 음식은 식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녀는 이제 성욕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본성 중에 그 두 가지가 이제 식욕과 성욕이다. 그래서 그 식욕과 성욕을 그 음식 남녀라는 그 얘기에 나오는 말로도 이제 그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은 그 인간의 본성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식욕과 성욕은 인간 삶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아니겠느냐. 그 우리가 이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요소가 가장 큰 이제 그 의식을 지배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영화 제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예.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잘 이렇게 보는 분들은 우리가 미식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음식을 그런 단계가 있나요, 미식가에도? 글쎄 뭐 단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뭐 미식가다, 뭐 탐식가다, 또 식도락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이제 품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음식을 즐기는 사람에 지난번에 대한 차감별하는 사람은 품명가였죠. 품명가. 네. 네. 근데 지금 뭐 미식가다, 탐식가다, 식도락가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먹거리가 없어서 굶는 뭐 인류가 있는 세상에서 굉장히 좀 사치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뭐 현실적으로 음식을 뭐 좋아하고 하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뭐 칭호를 좀 붙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식도락가라는 거는 그 가운데 이제 그 도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우리가 이제 뭐 아침에 도를 깨우시면 뭐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다란 뭐 깨우침 영역이고 아주 최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최고의 뭐 맛을 알고 그걸 즐기는 사람은 이제 식도락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식가는 뭐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탐식가는 뭐 음식에 욕심을 가진 사람을 탐식가라고도 하지만 또 새로운 음식을 찾아 나서는 사람 탐험의 의미도 있겠네요.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탐식가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음식을 이제 품평하는 사람들이라고 놓고 볼 때 그럼 과연 음식을 어떤 기준으로 품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그러게요. 상당히 그 중요한 대목인데 분위기냐 맛이냐 가격이냐 뭐 그렇죠. 여러 네. 가지가 이제 그 매트릭스 조합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정강호 씨라고 이제 그 중국 그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책에서 음식의 그냥 품평 기준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향미, 형색, 양이라고 이제 6글자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향은 이제 냄새를 뜻하고 냄새. 네. 미는 이제 말 그대로 맛이고 그리고 형은 이제 형태, 모양도 중요하죠. 모양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색은 이제 색깔, 빛깔. 색감도 중요하죠. 네. 그다음에 양의에서 양은 이제 그 음식이 영양할 때 우리 아닌가? 몸에 그렇죠. 기를 양자니까 얼마나 이제 그 좋은 음식이냐, 영양가가 있느냐, 양이고. 그러니까 기운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냐. 그다음에 의는요? 의는 이제 뭐 뜻 의자인데 그 음식의 이제 탄생 배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먹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그 먹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문화와 역사를 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그 갖췄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향미, 형색, 양이 6가지 중에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양이라는 그 측면에서 조금 그 알고 음식을 취하게 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음식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뭐 맛이나 향기나 색깔이나 이런 건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의미가 가는데 의미를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거나 분류한다는 건 조금 생소한데 뭐 스토리라는 게 어떤 걸까? 예를 들면 뭐 선조의 도루묵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음식 얘기가 많은데 그 스토리를 알게 된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 역사까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 측면과 이제 깊이 측면에서 알고 먹는 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는가. 마케팅에도 중요하죠, 요즘은요. 마케팅도 중요합니다. 네, 그 스토리가 있으면요. 소고기 많이 팔린다 그러는데 소고기 뭐 특수 부위, 뭐 알 수 없는 뭐 업진살, 뭐 부채살, 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모르고 먹어요. 사실 뭐 어느 부위인지 모르는데 항정살. 그 예전에는 돼지고기인가, 그냥 뭐 소고기냐 예. 돼지고기냐만 분류했었는데 지금 이제 부위별로 이제 나눠지는 것도 음. 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뭐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도루묵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많은 음식들이 그 평화로운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고 좀 어려운 시대, 뭐 전쟁을 겪고 난다든지 그리고 이제 공궁한 시절에 만들어진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애환이 담기고 역사가 애환이 있는 담긴 거죠. 네. 것들이 있죠. 음.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알고 먹으면 그 이전과 다르게 그쵸. 다른 맛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네. 흔히 그 볶음밥 있지 않습니까? 볶음밥이요. 그 볶음밥도 사실은 그 유래를 알고 보면은 볶음밥 유래가 있어요? 중국집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중국집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예.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원정을 가는데 예. 그 원정이 그 장기화되면서 이제 그 병사들이 그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없겠지. 결핍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만들어진 것이 이제 기름에 볶은 밥. 그 좀 에너지를 좀 보충하려고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볶음밥이다.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알렉산더와 볶음밥 이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선배님? 제가 우즈베키스탄을 한번 네. 갔을 때 그때 볶음밥을 먹는데 어. 그 볶음밥 이름이 툴롭이에요. 예. 근데 현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줬고 뭐 실제 뭐 검색을 해보면 그런 얘기가 좀 이렇게 간간히 좀 비춰지는 그렇군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볶음밥 툴롭에서 이제 유래된 게 우리가 뭐 스페인 여행도 많이 갔습니다만 스페인 그 가보신 분들이 그 뭐 해산물 그 빠에야? 요리, 빠에야 네. 빠에야도 이제 그 툴롭에서 이제 파생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우리가 또 중국집 가면 이제 짜장과 함께 그 더불어 먹는 탕수육도 그 유래를 보면 아편 전쟁을 겪은 이후에 그 승전국이 이제 영국인들을 중국인이 대접하려고 그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 음식이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이제 숟가락 젓가락 아닙니까? 이제 영국 친구들이 이제 그 젓가락질을 못 하니까 포크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제 튀겨서 거기다 이제 소스를 뿌려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영국인들을 대접하는 음식이 탕수육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인들한테는 이제 굴욕적인 음식인데 예. 요즘 뭐 우리가 이제 즐겨 먹는 요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남미에 가면 이제 세비체라고 이제 그 해산물 샐러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무침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이제 남미에서 그 이제 플랜테이션 그 농장을 경영할 때 이제 그 노예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잡아온 거나 다름없는 그런 꼴인데 그 노예들한테 제공했던 이제 그 물 좀 좋지 않은 그런 생선들을 이제 먹거리를 제공했는데 그 노예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상한 음식 먹고 이제 큰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나는 이제 뭐 라임이라든지 레몬즙하고 섞어서 그 독성분을 갖다 좀 중화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어 먹은 생선 요리가 그 세비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슬픈 애환을 담고 있는. 우리 홍어 삭힌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홍어 삭힌 거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생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이거야 상해서 먹을 수 있어. 그러다 보니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네. 삭혀 먹은 거 아닌가요? 삭혀 먹은 거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홍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세비체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음식이기도 하죠. 예. 재밌고 슬픈 얘기가 많네요. 네. 볶음밥 얘기도 처음 들었고 탕수육 얘기 오늘 처음 들었네. 중국집 가면 볶음밥이랑 탕수육 먹을 때 예전이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예, 재밌는 얘기 많은데요. 그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이 이제 그때 전쟁 중에 이제 먹거리가 좀 없는 상황인데 어느 날 이제 밥상에 맛있는 생선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선 이름이 뭐냐? 네. 그랬더니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예.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그 김평선이라고 이제 그 음식 만들어주는 그 여인이 그 생선을 이렇게 구워서 맛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런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김평선이라고 붙여자. 생선 이름을. 근데 김평선이가 이제 김자가 김으로도 읽고 금으로도 읽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발음상 이제 김평선이가 이제
평선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금풍생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전라도 지방의 생선구이 중에 금풍생이라고 유명한 그 구이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 예. 이른바 이제 뭐 새서방고기라고 해가지고 미운 남편한테는 안 주고 바람피는 새서방한테만 준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맛있는 고기, 그 금풍생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전라도 여행 가시면 네. 혹시 뭐 금풍생이 있느냐고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잡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아주 너무 많은데요. 그건 나중에 또 정말 또 하나 그런 이야기만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먹방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왜 이렇게 우리 못 먹고 사는 시대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갑자기 먹방이 인기를 끌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러분, 저 채널만 돌리면 이제 그 먹방 프로그램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그 먹방이 인기 요인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간의 본성을 흔드는 그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뭐 식욕, 성욕 얘기했는데, 그 식욕은 인간의 본성이고 또 다양성을 또 접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다양성을 이제 쉽게 취할 수는 없는데, 그 음식 관련 먹방을 보면서 이제 대리 만족을 또 취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데다가, 또 거꾸로 한번 제작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그 기획을 하거나 이제 만든다고 할 때는 굉장히 그 창작적 요소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음식은 있는 그대로의 어떤 현상을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창작의 어떤 수고로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 요인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방송 관계자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먹방이 생각보다 제작비가 덜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뭐 광고 비중이 떨어진다든지 그 뭐 경제가 좀 좋지 않을 때는 그 제작비가 좀 덜 드는 먹방의 비중이 높아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고요. 먹는 게 또 힐링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 제작자 입장에서는 또 뭐 가성비가 좀 높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일본에서 그 부동산이 이제 그 침체되고 이제 한 20년간의 이제 그 경제 침체기가 겪을 때 그 먹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그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방의 어떤 그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경기 상황과도 그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 먹는 것이 넘쳐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 생활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뭐 대리만족, 또 제작자의 편의성, 이런 것들이 뭐 선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먹방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보고 해봅니다. 조금 그래도 쉽게 사 먹을 수 있어서 아닐까요? 예를 들면 차를 방송한다. 페라리 같은 거 사기 어렵지만 음식은 맛있다 그러면 뭐 아무리 그렇죠. 비싸도 몇십만 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그 음식에 대한 또 이해도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제 그 해외여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고, 네. 뭐 외국 다녀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외국 음식에 대한 또 꺼리낌도 별로 없어지고, 그런 요소들도 이제 음식 방송을 이제 쉽게 접하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음식 얘기했습니다. 뭐 생전 음식과 관련돼서 처음 듣던 얘기, 볶음밥과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탕수육과 아편 전쟁, 이런 얘기 참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음식과 관련해서 뭐 매일 먹는 거고요. 잘 먹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하루 세 끼 먹는 거 마찬가지인데, 음식 관련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그 음식 얘기가 우리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편할 수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음식과 관련돼서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우리가 밥 한 끼를 먹는 일상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그 본질과 그 뒷 배경을 알고 먹는다면 좀 이전과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음식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사실 음식을 대하는 게 그냥 단순히 한 끼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점,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청나라의 그 강희제가
그 황제로서 무수히 귀한 음식을 많이 섭취를 했겠습니다만 네.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그 누룽지탕이라고 합니다. 그 누룽지탕을 왜 가장 맛있게 먹었느냐? 모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국수 드셨다고 그 하는데 강희제는 누룽지탕. 강남 순회를 갔다가 네. 이제 그 식사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어디 그 노포에 가서 급하게 만들어서 이제 먹은 음식이 이제 누룽지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식욕이 만찬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너무 뭐 귀한 거 이런 거만 찾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음식을 단순히 이제 섭취하는 행위를 뛰어넘어서 앞서 이제 거론했던 대로 이제 음식의 탄생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먹게 되면은 이제 그 음식과 문화와 역사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한 끼 줍새가 아니라 예, 한 끼에 감사합시오. 예. 예, 음식에도 감사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인생 토크 오늘은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